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2분 지나고 있네요. 아이고. 예, 지금 예, 지금 마이크가 좀 살짝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선이 막 엉켰나 봐요. 선이 엉켜가지고, 여러분 잠시만요. 네. 이거 누가 이렇게 엉클어놨어? 내가 했나? 자,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열린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재판은 윤석열 재판입니다. 윤석열이 오늘 또 법정에 안 나왔어요. 이 내란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정에서 윤석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이 수갑을 차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했더니 딱 잡혀가고 난 직후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신을 따르는 숱한 사람들, 이른바 극우 아스팔트들, 이 친구들이 대거 떨어져 나갈 거라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판 소식, 윤석열이 없는 윤석열 재판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조금 보실까요? 예. 예. 자,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죠? 내란 사건 재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고 윤석열은 지금 6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5회인 줄 알았더니 6회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도 안 나왔다. 한 2회 정도 더 안 나오면 제가 윤석열보다 더 많이 재판을 방청하게 됩니다. 자, 이 윤석열이라는 놈, 요놈이 참 야비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가 만약에 검사로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 나왔다면 과연 저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검사인데 이렇게 안 나오고 있으면 강제 구인을 시켰겠죠. 그렇지. 그렇죠. 끌어냈겠지. 끌어냈겠죠. 그래서 우선 구치소에서 이번에 보고서가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재판부에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좀 끌어내라 라고 요구를 했더니 교도소 측에서 데리고 오기 힘듭니다. 못 데리고 가겠어요. 라는 답을 보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어렵대? 왜? 뭐가 문제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매우 곤란하다. 매우 곤란하다? 네. 참. 참. 또 팬티바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같은 이 사람이 참 양아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팬티바람으로 설쳤다는 게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한나라의 전 대통령이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 품위는 유지해줘야 되는데 야, 대한민국 사람으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도 윤석열이가 빤스 바람으로 설쳤다는 얘기를 거의 여과 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해외 토픽감이야. 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웬 구경거리냐 뭐 이런 식으로도 보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윤석열이 그 팬티바람의 나시에 입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뉴스 거의 막 일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역대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렇죠. 역사상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죠. 근데 참, 그러니까 역사상 그 대통령이 됐든 수상이 됐든 혹은 왕이 됐든 감옥에 갇힌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재판에 안 나가려고 옷을 벗고 개겼다. 그런 사례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전공이 역사거든요. 그런 사례는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네.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기현은 뭐 별 생각이 없나 보죠? 우선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을 뭐 강제로 뭐 데리고 오겠다 이러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에 한덕수가 구속영장 기각을 당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분노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재판도 특별재판부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특별재판부에서 윤석열 재판을 한다. 그러니까 지기현이 내쫓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뭐 엊그제 지기현이 그 룸살롱에서 쓴 돈이 650만 원이다라는 게 폭로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쯤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났을 거야. 특히 판사들 같은 사람들은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사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기현은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건지 아니면 뻔뻔스러운 건지 모르겠네요. 네, 뻔뻔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오면 일을 하더라도 약간 표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도 지기현 한결같이 전혀 그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뭐 나오면 나오는 거지 뭐 어쩌란 말이야. 배째 뭐 이런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배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글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지 않나요? 상류층인데. 상류층이죠. 야, 근데 이런 식으로 특히 판사잖아요. 판사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재판 얘기를 좀 한 번씩 해볼게요. 오늘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재판이 뭐 진행이 됐나요? 오늘은 증인으로 이 수방사 중에서도 국회로 출동한 인물들이 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35 특임대대 지역대장인 김우규 소령, 그리고 특임대대장 박진우 중령, 그리고 특임대대 대대장 엄정섭 중령이 나왔습니다. 뭐 연관 장교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특전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부대가 이제 특임단이잖아요. 그 네. 특임단의 지역대장과 대대장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들이 그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이 얘기를 좀 했겠군요. 네, 뭐라고 맞습니다. 하던가요? 우선 첫 번째로 김우규 소령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수방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국회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초동조치. 초동조치 부대. 네, 맞습니다. 초동조치 부대면 지가 이제 맨 먼저 국회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호신 TF예요. 수방사에 있다는 네. 대테러 부대죠? 대테러 부대입니다. 근데 이 수호신 TF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가 24년 2월경에 이제 대테러 작전을 막기 위해서 특수부대 요원을 착출해서 만든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부터 총선 직후까지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과 관련된 비상태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지. 라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군인이 비상이 걸린다면 북한과 관계의 문제이겠죠. 그 외 다른 나라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이번에 이 내란에서 이렇게 불려져 나왔던 동원이 됐던 부대들을 보면은 본인들은 다 내란 때문인지는 모르고 북한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실제로 이 부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전 상황인지 잘 몰랐다, 테러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포탄 30발을 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실전 투입이라고 하면 테러 부대잖아요. 그러면 이 거점 중심 건물로 들어가서 이 테러범을 이제 소탕을 해야 되는 게 임무인데 이번에는 이제 공포탄을 가지고 나가서 이거 연습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상황 같으면은 연습탄이라고 보통 우리가 공포탄이라고 그러죠. 예. 공포탄을 안 가져가고 실탄을 가져갈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물론 공포탄도 맞으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일단 현장에 출동했던 부대원들은 조금 의아했겠네요. 네, 이제 상당히 의아했고 이제 딱 도착하니까 시민분들이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계셨대요. 근데 원래 이진우가 지시를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들어가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 이제 시민분들하고 이제 경찰들이 있으니까 결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경찰관인들이 이제 그 실랑이를 벌이면서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수호신 TF, 그러니까 수방사 쪽은 특수부대가 진입을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뭐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잠깐 시간이 흐른 뒤에 이진우한테 2차로 전화가 오게 되는데
야, 너네 그러면 저기 옆에 돌아가가지고 담장 넘어서 들어가. 한 7문이라고 있거든. 7문으로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막혀 있는 데 말고 안 막힌 데 찾아가라. 그렇죠. 7번 게이트로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 강행 요구를 한 거네요. 네, 이제 일단 들어가라고 요구를 했었던 거고, 여기서 요구했었던 게 국회 안에 통제를 하라고, 모든 인원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아이 중요한 내용이네. 그렇죠. 국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제해라. 통제해라. 그러면 북한의 테러 때문에 지금 출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겠는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내부 안에서 이 통제를 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테러범이 온 것이 아니죠. 테러범이 왔다고 하면 소탕을 하라고 그치.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 통제에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투입이 어떻게 생각했냐? 국회의사당 안을 진입을 해서 인원들을 통제하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지. 인원을 통제하라고 해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간 게 맞겠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 변호인 측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야, 이진우가 의사당이라고 안 하고 국회라고 하지 않았느냐. 에이. 그러니까 국회 외곽을 방어하라는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건물에 들어가라고는 안 하겠지. 그리고 그렇죠. 굳이 국회 경내 꾸역꾸역 들어가라고도 안 하지. 시민들에게 반발하는데. 특히 뭐 안에서 테러 상황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변호인들 자꾸 우기는 거네, 일종의. 지금 변호인이 의기가 있는데 이때 그래서 증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테러 부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 시설로 들어가는 게 우리 주 임무다. 그치.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게 맞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국회의사당인 줄 알고 네이버에 쳐봤다. 국회의사당 그 정문이 어디 있는지 쳐보고 당시에 15명의 인원이 도착을 했었는데 이 15명의 인원을 이제 나눠서 5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문 5개 퍼뜨려가지고 그 통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 경내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었고 본인들은 이제 아직까지 건물에 진입한 건 아니었군요. 네, 아직까지 이제 건물로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국회에 넘어서 봤더니 국회 거기 본관,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앞에 시민분들 그리고 기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예. 예. 그래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이진우가 뭘 했대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성현한테 얘기를 했는데 단장인 이제 본관으로 그럼 들어가지 말고 들어갈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국회의사당 뒷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사당 뒷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뒷문으로 이제 찾아갔고 거기서도 이제 인원들이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707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 거기서? 예, 그래서 707에게 물어봤대요. 야, 우리는 상황 잘 모르는데 너네 혹시 어떤 상황이 제대로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707도 우리도 상황 모른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특수부대가 작전에 투입될 때 상황을 모르고 투입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상황을 알고 투입이 돼야지 대책이 나오는데 상황 모르고 들어가면 본인들이 우왕좌왕해요. 근데 본인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면은 피해가 생기기도 하고 적들의 공격에 이제 불이익이 되기도 하고 적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우왕좌왕하면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가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증인뿐만 아니라 전에 나왔던 증인들의 공통적인 진술이 뭐냐? 비상계엄 상태인 거를 이전에도 몰랐었고 시작되기 전까지 몰랐었고 투입됐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 제대로 된 지시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국회의사당 들어가라. 자기들은 그렇게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문 쪽에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00시 47분에 조성현 단장한테 전화가 오게 됩니다. 야, 지금 국회의원과 특전사가 나오면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특전사한테 협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내, 특히 건물 안 진입은 특전사, 뭐 707이든 얘네들이 하고, 니들은 외곽 경계내, 쟤들이 나중에 퇴출돼서 나오면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교통로 확보해. 뭐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진술만 들으면 이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려고 그러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윤석열과 이진우의 세 번째 전화통화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었고요. 문을 열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참 여러 군데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00시 45분경에 이진우가 조성현 단장에게 국회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진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진우한테, 이진우는 조성현한테, 조성현은 오늘 나온 증인한테 이 지시를 하게 된 거죠. 예. 그 최종적으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성현 단장은 병력을 뺐어요. 그죠? 그렇죠. 그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조성현 단장이 주장했던 내용들하고 일치하는 그런 그 증언이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로서는 되게 곤란했겠는데 변호인들이 그래서 시시콜콜 시비를 건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변호인도 가만 보면 극한 직업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변론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이거. 변론이 안 돼요, 안 돼. 근데 지금 뭐 꾸역꾸역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거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다. 이러한 이 재판을 쭉 보다 보면 윤석열 측이나 김용현 측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나 이제 팩트 관련돼서는 사실 본인들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기고 시간을 질질 끄는데 아마 정치적으로 이 재판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법정에 안 나왔습니다. 6회 연속 불출석.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못 데려 나오겠다, 도저히.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그럼 재판이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윤석열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이 7회, 8회 쭉 윤석열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약간 판사의 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판사가 좀 강력하게 윤석열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윤석열 나오지 않았네요. 안 나왔네. 안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구치소에서 인치 못 하겠대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이게 지기현 태도를 보면은 적당히 자기가 핑계거리로 뭐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핑계 대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보면은 야 얘도 참 대단한 친구다. 자, 아무튼 계속.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도와주거나 협력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특전사에서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이게 일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 특전사가 01시 48분경에 철수를 해서 이 수방사 같은 경우에도 함께 철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1시가 조금 넘어서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한 40여 분 정도 계속 남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야, 요 새끼들 요거 때 잘못 있었으면 이거 다 내란이야, 이것도. 그러면 특전사는 또 계속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원래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1시 3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해제되자마자 그 계엄사령부 같은 경우도 바로 해체해야 되고 안에 투입됐던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부대로 복귀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근데 사실 약 40분 정도는 국회에 머물렀었다라는 거죠. 뭐 본인들도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럼 머무르면서 뭐 했대요? 우선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1시 23분경에 후속 부대가 합류를 했고요. 3분에 해제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 그 중간 과정이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뭐 나오진 않습니다. 따로. 후속 부대가 들어왔는데 후속 부대랑 뭐 어디서 합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국회 정기춘정소에서 수석 충전소, 예. 정기춘정소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합류했다 정도만 진술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함께 부대로 복귀했다. 솔직히 걔네도 할 일이 없었을 거야. 무슨 일을 해. 그게 그 당시에 뭐라도 움직였으면 그럼 100% 내란 가담이 되니까 했어도 안 했다고 우길 판이기는 하죠. 그렇죠. 예. 오늘 그러면 그 증인 3명이 거의 똑같은 진술을 한 거고, 내용상 보면은, 조성현 단장, 주장을 이제 뒷받침해 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조선은 단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진술이 덧붙여지는 그런 정도의 진술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윤석열은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구치소에서는 데려오기 어렵다고 했고,
그럼 앞으로 재판은 그럼 골석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아마 계속 골석 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아니,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골석 재판은 사실 이게 재판이 김이 빠졌다고. 이게 확실히 김이 빠지는 게 뭐냐면 원래 기자들이 윤석열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던 간에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재판이 6시 40분에 끝났어요. 네. 6시 40분 정도 되니까 기자들이 3명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아, 내용이 없다 이거지. 예, 매우 중요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것은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윤석열이 그렇죠. 안 나오니까. 윤석열 그래 안에서 뭐 밥은 먹는데? 아, 진짜. 아니,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 보면은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 뻔뻔스럽단 말밖에 못 하겠어.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구치소에서 데려오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골석 재판이 진행될 거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골석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인들도 안 나와요. 네. 박근혜 때 그랬거든. 근데 지금 변호인들은 뻔질나게 드나드는 모양이네요. 오늘 뭐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뭐 김계리를 포함해서 약 한 8명 정도 이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온 건가요?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원래 윤석열이 나올 때보다 한 2-3명 정도 빠진 정도 수준입니다. 자, 야, 재판이 이렇게 좀 희한하게 돌아가네요. 네.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던가요? 전체적으로. 사실 전체적으로 되게 무던한 그런 재판이다. 뭐 눈에 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모자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하지만 그게 전 문제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게 그런 사건이 아니냐 말이야. 이게 그럴 사건이 아니라 되게 스펙타클한 재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 재판이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렇죠. 사건 그래,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감옥을 간 사건인데 그냥 일반 그냥 뭐 사기 재판이라든지 이런 재판처럼 무던하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기현은 그러면 윤석열 어떻게 끌고 나올 생각은 전혀 없는 모양이군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나마 지금 재판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 기일을 2회 정도 더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찐빵에 안고 빠진 것도 아니고 윤석열 재판인데 윤석열이 안 나오면 이거 뭐 재판을 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죠. 아 참네. 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오늘 재판에 있었던 일 정리를 좀 해주시죠. 나머지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7월 24일에 이 707 단장인 김현태를 이제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이제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당시에 이 김현태 단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12월 달에 기자회견 한 것과 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게 얘기가 달라졌던 증인입니다. 아유, 그렇죠. 처음에 국방법에서는 눈물 찔찔 짜면서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하더니 막상 헌법재판소 가가지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꼬리발 내밀었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국회 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고 와라.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국회의원을 손목을 이제 감싸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을 잠그려고 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대체 케이블 타이로 문 잠그는 경우 어딨어? 아니 솔직히 그 국회 혹시 문 보셨어요? 봤습니다. 두껍단 말이에요. 그 케이블 타이가 아무리 단단해도 세게 치면 끊겨. 그 손이라도 묶으면 그게 안 움직이지. 근데 야, 참 그런 식의 발언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려는 거예요? 어떻게 공소장을 바꾸려고 하냐면 이 폭동 행위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그 공소장에.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공소장 바꾸기로 했으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잖아. 이거 피고인의 방어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소장을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소장은 바뀌긴 하겠군요. 네, 공소장은 네, 이제 바뀔 것 같고. 폭동. 네. 예. 이제 두 번째로는 너네 공소장을 빨리 변경하지 않으면 앞선 증인들 다시 신문할 수도 있어. 뭐야, 협박이야? 이거는 약간 반협박이죠. 야, 변호인들이 참 대단하네요. 보통 그런 협박은 검사들이 하는데 예. 검사 출신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참. 진짜. 네,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소장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폭동행위가 추가되는 거라서 전혀 변론과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촉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겠다는 건 지들 생각이지 판사가 허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네, 우선 그래서 지기현도 뭐라고 하냐면 이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관여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어떻게 관여를 못하죠. 예. 근데 지금 변호인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 텐데, 뭐 중구난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검사한테 요구할 거를 재판장한테 얘기하고, 재판장한테 얘기할 걸 검사한테 얘기하고. 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신이 하나도 없긴 없네요. 네.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다고요? 특별재판부가 따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의를 그래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이 특별재판부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게 결의가 되면 이게 그 생각 때문에 약간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따로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단 특별재판부 얘기가 제일 많기는 해요. 네, 다들 초미의 관심이기는 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특별재판부가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서 이게 그 재판은 법관이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위헌 소지가 계속 물고 늘어질 거야. 네.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특별검사,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수고를 해와야 돼. 이렇게 되면. 근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냐고. 더군다나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저쪽에서. 네. 그러면 이게 뜻밖의 논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전혀 없었나 보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다. 참. 좀 깝깝하다. 지기현 재판 진행할 의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검사 편도 잘 들어주고 변호인 편도 잘 들어오고 준형을 지키는 그런 판사다 중요한 지켰다.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일반 재판이 아니라 내란 재판입니다. 그렇죠. 신속하게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돼요. 원래 그러면은 내란 사범들이 또 설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양쪽 얘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저는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 사실상 사실상 상납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표현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기현 재판부는 또 되게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같은 느낌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재판 지기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굉장히 특별한 얘기를 하던가요? 어떤 부분 말씀?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지금 이렇게 특별재판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은 또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이제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재판부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강제 인치가 좀 어렵다 이 정도 이야기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특별재판부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끌어내야 돼요. 근데 못 끌어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공정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회, 3회씩 해서 그렇죠. 재판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근데 2주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게 뭐야? 그게 사실 봐주기예요. 그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봐주기예요. 왜 그러냐면 증인 같은 경우에도 한 150명이 넘어갑니다. 어휴. 그러면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려했을 때는 이제 특별재판부가 됐던 지기현이 됐던 간에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진행을 해야 올바른 재판이다. 특별재판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법관을 누가 임명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임명된 법관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위헌성 문제는 많이 쳐져요. 네. 그거는 소송법상 특별 관할만 정해주면 되는 거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게 아니니까. 네. 법원 안에 있는 판사를 데리고 와서 할 바에는 재판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런 그래서 지금 현재 판사가 아닌 분들 중에서 법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이
헌법 규정과 충돌을 해요. 네. 이게 문제이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내란 재판부, 특별 재판부에 대한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있나요?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 오늘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내용은 재판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 참 답답스럽네.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재판 자체가 매우 중요한 재판이고 내란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 쿠데타예요. 그러면 사실 되게 스펙타클하고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증인들이 나오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 증인 한 명 가지고 뭉뚱그려서 제가 리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딱 이 선배님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선배님 요즘에 내란 재판 내용 너무 뭐 안 나온다. 이거는 이 재판부의 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하면은 나올 것도 안 나와. 그렇죠. 아, 참. 이래저래 그 내란 재판 특별 법원을 만들 필요가 있네.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약간 그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문제는 이제 이게 결국 조의대인데 조의대가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조의대도 지금 상황 빨리 판단을 해서 좀 올바르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참네. 아 들으니까 오늘 좀 짜증나네. 네, 내일도 재판이 있나요? 내일은 김용현 재판이 김용현 있습니다. 재판. 예. 김용현 재판도 참 뻔한 얘기죠. 솔직히 보면은 윤석열 재판과 김용현 재판을 왜 따로 안 하나 모르겠어. 제 생각에도 그냥 병 앞에서 빠르게 그렇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을 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 650만 원짜리라고 하더니 참, 좀 찜찜하네요. 네. 자, 이 뭐 내일도 그러면 내용이 없긴 없겠네요. 예, 내일은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쑥 들어보고 선배님한테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 웬만하면 해야 되는데 지기현이처럼 이렇게 재판 진행하면은 나올 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게 시간을 끈다는 게 때로는 피고인들한테 혹은 뭐 가해자들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거 지금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기현이 이제 특혜가 아닌 것처럼 뭐 이런 짓을 하니까 더 답답하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내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네, 내일 방송 여부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시죠. 네. 자, 오늘 벌써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 요즘 많이 덥죠? 너무 덥습니다. 예, 법원도 덥나요? 법원은 시원합니다. 다행이네. 그 윤석열이 말이야, 더운데 계속 있지 말고 좀 나오지 그래. 그 감옥에는 에어컨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선선한 곳에서 재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생각이 없어.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상황 봐가면서 우리 방송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